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잇몸이 내려가는 현상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광고 영상을 보고 유산균을 먹으면 잇몸이 찬다고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산균을 먹으면 정말 잇몸이 차는지 그 진실 여부를 말씀드릴 거고요. 또 치과적으로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잇몸은 왜 내려가는 건가요? 잇몸이 내려가는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눌러앉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치태나 치석이 우리가 쌓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흐르면은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염증이 이제 유발이 되면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주변 뼈를 녹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뼈가 녹게 되면서 주변 잇몸도 같이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잇몸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뿌리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시린 증상이 또 동반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세게 닦으면 잇몸이 내려가나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양치를 세게 하면은 잇몸이 눌러 앉을 수 있습니다. 치주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잇몸이 눌러 앉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환자분들께서 깨끗이 닦기 위해서 힘을 줬을 때 그때 좀 잇몸이 퇴축되는 경향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할 때 일단 칫솔을 쥘 때는 정말 가볍게 쥐어서 치아랑 잇몸을 부드럽게 쓸어 내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지 힘을 세게 준다고 깨끗하게 닦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항상 칫솔을 가볍게 쥐고 있다는 그 생각으로 부드럽게 쓸어 내리시면서 양치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올바른 양치질을 권유할 때 바스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치아와 이제 잇몸 그 경계를 부드럽게 칫솔이 다가가면서 위에 이빨 같은 경우는 아래로 쓸어 내리시고요. 아래 이빨 같은 경우는 위로 쓸어 올리면서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방법입니다. 구독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원래 잇몸이 내려가나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잇몸이 다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관리가 좀 소홀하시거나 이런 양치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염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한해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이제 잇몸이 눌러 앉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꾸준한 관리 그리고 제대로 된 양치질 그리고 양치한 뒤에 항상 치실을 써주는 습관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지켜진다면은 그런 잇몸 퇴축 현상을 미리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면 잇몸이 내려간다는 신호인가요? 네, 일단은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다 나쁜 건 아닌데요. 이런 현상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구취가 발생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잇몸이 눌러앉을 그럴 경향이 더 커지겠죠. 교정하면 잇몸이 내려가기도 하나요? 이게 제가 교정이 아니다 보니까 뿌리가 녹을 수 있는데 잇몸이 눌러앉는 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론상은 눌러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답을 못하겠어요. 교정도 그거죠. 교정을 하면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브라켓 붙이고 하니까. 그래서 교정하는 사람들 한해서는 치주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녹을 수 있죠. 근데 뭐 교정 치료를 한다고 해서 녹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교정을 하면은 관리가 힘드니까 그래서 녹을 수는 있죠. 잇몸 유산균을 먹으면 잇몸이 다시 차오르나요? 그게 있을 수가 있나? 요즘에 이제 알리나 인스타 이런데 보시면은 유산균을 먹으면 잇몸이 차오른다 이런 광고를 저도 있다고 주변에서 들었는데요. 그런 유산균이 어떤 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잇몸이 알아서 차오르는 그런 약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예를 들면 뭐 개보린을 드시고 잇몸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드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내원하실 때마다 저는 영양제들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약들이지 뭔가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유산균 관련 그런 광고를 보신 분들은 너무 그런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치과 의사와 먼저 상담하는 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잇몸이 내려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잇몸이 염증으로 인해서 내려가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당연히 동반되어야 되고요. 이제 꾸준한 관리함에 있어서는 이제 제대로 된 양치질 그리고 매일 꾸준한 치실 사용 그다음에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그런 잇몸이 눌러 앉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려간 잇몸을 치과에서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그쵸. 근데 예후가 좋진 않죠. 확률이 좋진 않아요. 간혹 치아는 너무 건강한데 이제 주변의 잇몸이 퇴축이 돼서 너무 시린 증상이
심하고 이런 분들 한해서는 간혹 잇몸 이식술이라고 해서 그런 걸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입 천장에 있는 조직을 살짝 떼다가 파인 부분에다가 덧대는 식으로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게 뭐 이식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차오르진 않지만 일단 그런 잇몸 퇴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혹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치은 이식술을 하면 잇몸이 완전히 복구가 가능한가요? 그런 수술을 하고 나서는 뭔가 좀 심미적으로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리를 잡더라고요. 잇몸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잇몸이 눌러앉고 퇴축된 환자분들이 이제 유산균 같은 그런 광고를 보시고 다시 차오를 것 같다는 그런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거울을 봤을 때 치아가 좀 길어 보인다거나 잇몸이 눌러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면은 치과로 한번 내원하셔가지고 검진을 받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